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다음 주 10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고 이제 2020년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법 쌀쌀한 날씨 때문에 기온이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고 또 우리 코로나도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는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오늘 그 한번 불금봉 장전 뉴스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이라고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 여기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KEC 같고요. 대응을 했는데 이 KEC 테슬라와 관련한 종목이죠. 테슬라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종가 매매 1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이 휴일 동안에 이 유튜브를 보고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여기 상담 문자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KC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단이 뭐 2,100원, 2,080원 이렇게 좀 요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아침녘에 사셨던지 종가 막판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KEC 그대로 들고 가서 깊은 높은 이러한 그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아주 슈팅 뭐 20% 30% 보고 이렇게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뭐 살짝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EC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그대로 홀딩해서 큰 높은 이런 그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수급선, 그린선이 꼭대기에 차 있습니다. 이런 꼭대기에 차 있는 그린선은 대부분이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 보시고요. 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거 신용으로 지금 가져가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용으로 가져가시면 더욱 빨리 이익 실현이 조금 나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KEC는 계속해서 20일 날까지 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제 공개한다는 이런 그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CT와 관련해 가지고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2021년부터 테슬라 차량의 터치 스크린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KEC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좀 몇 가지 또 지난 뉴욕 증시도 올려놨는데요. 우리 지난 뉴욕 증시 혼조세로 좀 끝났습니다. 이 힘을 좀 잃었어요. 아무래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대선 전국 때문에 미국의 대선 전국 때문에 이런 그 힘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인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지표가 있어가지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은 했지만은 다우존스는 살짝 올랐고요. 3일 만에 또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신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계속 좀 늘고 있다. 이 좋은 신호죠. 소매 판매 시장에서의 기대 이상의 이러한 그 소식 반등. 그래서 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내렸는데 테슬라도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고 다우지수, S&P 이러한 지수들은 좀 올라가는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대선 전국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제가 밑에다가 좀 놔뒀는데요. 여기 바이든과 헌트 바이든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트럼프와 지금 마지막에 보인 숫자가요.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이제 좀 좁혀졌습니다. 트럼프가 42.3%, 바이든이 51.9%로
이러한 그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우리 증시 3분기 실적 시즌을 이렇게 그 발표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이러한 대선 전국 때문에 이런 그 완전히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힘겨운 이러한 그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음 달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죠. 그때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그 우리 추세도 박스권으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망 여러 가지 3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도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만 좀 오를 거고요. 나머지들은 힘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증권가에서는 이 빅 이벤트, 미국 대선의 이벤트에 증시의 향방이 이렇게 그 올라갈 올라갈지 내려갈지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추이라든가 이런 곡선들을 관심 있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이든 아들에 대한 이러한 그 악재가 좀 터져가지고 바이든이 이런 숫자가 두 자릿수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이 지지율이 아무래도 바이든이 좀 높거든요. 트럼프보다는 지금.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러면 대선 불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부양책 합의 지금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도 부양책이 다시 또 재검토될지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미국이 지금 6만 명대에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3차 팬데믹까지 지금 3차 재확산 공포까지 이 증시 상황은 미국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 또 미국의 대선 TV 빅 이벤트를 앞두고요. 추가 부양책 협상 재개 여부 뭐 이 두 가지가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TV 토론하고요. 부양책 재협상 요 두 가지가 우리의 증시 향방을 지금 그 가늠하는 가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토론이 최대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시의 다음 주 한 주간의 가장 큰 이벤트가 2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TV 토론이 이 토론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 그것 때문에 이 TV 토론이 또 재개된 거고요.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앞서고는 있지만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기에서 또 두 사람이 어떤 격돌을 할지 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지금 관망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사실상 지금 대선 이후로 지금 그 밀려가기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 힘,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 확대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지만은 대선 전국 이후로 가기 때문에 논의하는 이 협상은 아무래도 제자리 걸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이거에 따라서 방향을 못 잡고 완전히 헤매지 않을까. 다음 주도 금주 한 주, 지난주 한 주가 같이 살짝 아침에는 뭐 강했다가 오후에는 빠지는 형태 아니면 아침엔 좀 저조했다가 살짝 반등이 있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좀 헤매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3,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사례가 나오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는 오르고 나머지들은 힘이 없는 이러한 그 전국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좀 제가 고쳐 놓고요. 지금 KMH 아주 시장에서 큰 그 이슈가 있습니다. KMH하고요. KMH 하이텍 이 두 회사가 KMH 그 1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MH하고 KMH 하이텍이 시장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에서 조금 또 변동이 월요일 날 아침부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서한 이 화성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서한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KMH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주산업도 또 시장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불금봉 장 마치고 이 불금봉 시간에 요 대주산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 세종시 그러면은 대주산업 또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관심권 안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대주산업이 가장 그날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이 세종시 관련해 가지고는 김현미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한 바람에 갑자기 대주산업 이러한 세종시 관련주가 쫙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절주 관련해 가지고도 또 우리의 관심권 안에 있는데 이 품절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사 좀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방이라든가 신라섬유,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이 품절주입니다. 유통 주식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품절. 이렇게 그 유통하는 주식 수가 적어서 우리가 이런 걸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증시가 이렇게 하락장 불안할 때 한 번씩 우선주하고 품절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선주라든가 이 품절주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 상황이 굉장히 하락장이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장세일 때 품절주와 우선주가 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화폐에 관해 가지고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는 이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그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살짝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그 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지난 금요일 날 11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죄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된 주는 이제 단기 재료 소멸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쭉 빠지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 6개월 정도 남았나요? 내년 4월에 재보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선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대권 잠룡 또 시장 이러한 그 후보들 계속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매주 또 매일같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시권 안에 들어가는 후보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또 미국을 겨냥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지고 그 중국이 수출 관리법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또 티플렉스, 유니온 이런 그 종목들이 내일 아침부터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류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뉴스를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려지네요. 이걸로 잠깐 해놓고 중국에서는 자국 내릴게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에 유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내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출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도구,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입니다. 중국 외교당국이 미국의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이번 법 제정은 이른바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지만 첨단 기술이 주로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도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명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 재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업에 유탄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제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틱톡을 제재한 이런 맞불로 앞으로 갈등이 또 내일 월요일 날 아침부터 갈등이 격화될 예고가 돼 있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 뭐 히토류가 되겠죠. 또 거기에 또 대두도 나올 수 있고요. 샘표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 히토류, 대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안보 위협 물품 제3국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중국 기업, 해외 기업, 개인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출 기업을 제재하고 중국은 수출 관리 법안을 이런 그 발표해 가지고 국가안보에 해하는 이런 물품 제3국으로 수출 금지하는 이런 기업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이러한 그 제재가 중간재로서 우리 한국도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큰 골자에 뉴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이자에서는 11월 셋째 주 한 달 정도 있다가 코로나 백신 긴급 신청을 이제 또 다시 신청한다 그럽니다. 이 존슨앤존슨, 이 JJ가 백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백신 이상 그 현상이 나타나는 실험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에서 다시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11월 중순 때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10월 말 11월 3일을 겨냥해 가지고요. 투표를 겨냥해서 대선 투표를 겨냥해서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백신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한 게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 지지율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또 트럼프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간 이러한 악재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졌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자리 숫자로 여기 9% 차이가 지금 9%인데요.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캠프는 지금 또 다시 캠프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유세하는데 굉장히 지금 지장이 생겼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과감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러한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지금 현재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만 지금 110만 명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었는데 110만 명이 전 세계 사망자입니다. 4천만 명이 확진자고요. 이런 게 바로 어제 17일 날 오후에 이게 기준 숫자인데요.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3차 재확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주말에도 굉장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잠잠하지 않고요.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만 7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3차 유행이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럽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에 아주 심각했던 그런 상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독일이 지금 청정국으로 분류됐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완전히 더 확산되는 유럽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바이든 아들이 여기 제가 헌트 바이든하고 바이든 후보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헌트 바이든 아들이 중국의 억만장자한테 매년 115억 원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 이슈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앞으로 17일인가 남았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지금 9% 앞서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이. 근데 이 숫자가 이 아이들의 이런 115억을 중국 억만장자로부터 받았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더 좁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수소 수혜주로서 월요일 날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러한 가스공사인데요. 이 지금 가스공사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에너지원 관련해서 수소 생산, 태양광 이런 바이든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부 진흥 정책의 이런 발표 호재에 계속해서 또 정의선, 현대, 글로비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공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효성중공업, 두산퓨얼셀, 수소경제하고 관련된 이러한 회사들 중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불금봉인데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이게 별로 각광을 못 받고요. 지금 거의 3만 원대로 올라와 있어서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만 갑자기 이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수소경제를 행해가지고 지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 이 수소경제 수혜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공기업 중에 한국가스공사 제가 아주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국가스공사도 조금 예상 추천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면서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도입하겠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발전용 수소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요. 두산퓨얼셀이 바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가스공사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미중 이런 갈등 속에서 수출 관리 법안 통과, 한국 기업의 불똥 우려, 이런 뉴스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지금 한국 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악재로서 지금 작용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티프렉스 같은 이러한 히토리 관련주들, 대두 관련주들 아침 오전 중에 내일 아주 갭상승해가지고 큰 슈팅이 나오겠지만요. 우리 한국 정부의 지금 기업에 완전히 악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해 가지고 27일 날 결정한다는 소식이 주말에 나오고 있는데요. CJ 시푸드 같은 이런 수산 관련주, 육계 관련주, 마니커 같은 이러한 종목들 또 다음 주에도 27일을 향해서 이 오염수 처분 결정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총리 김동연 야권 대권 후보로서 또 이렇게 그동안 주말 사이에 살짝 뉴스들이 지금 김동연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대권 출마설에 대해서 즉답은 피하고 있지만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느냐 야권의 이러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주들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대성산업이라든지 김동연 관련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주잖아요. 대성 창투도 있고 에너지, 대성홀딩스도 있습니다. 신신제약도 김동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요. SG 충방, 충청도 관련해 가지고요. SG 충방도 또 김동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또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장 후보는 넘칩니다. 지금 서병수, 이현주, 또 박형준 뭐 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야권, 여권의 이러한 그 후보들, 주자들 계속해서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그 뉴스 관련주들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바빠가지고요. 1년 회원들 가입해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제 카톡도 아침에 받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카톡을 통해가지고 대응하고 우리가 그 또 이런 추천주도 받고 이러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방송이 저녁 때 한 번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굉장히 바쁜 일이 많습니다. 외부에 저녁 때 강의가 몇 번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그 방송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늦게라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금봉 다음 주를 준비하는 장전 뉴스를요. 전반적으로 길게 내일 또 내다보는 이러한 그 장세 또 종목 추천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26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한 뉴스 시간 9시 반 전후로 하는 한 뉴스 시간에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